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순권의 혼술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과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이 점입 가경입니다. 마치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뭐 치과를 하고 찬사에 절에 가고 또 검찰총장은 또 총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침묵을 일주일째 지키고 도대체 그 마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이 충돌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어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발동한 수사지휘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라고.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는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후 통첩은 이렇게 끝납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끝나는데,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현명하게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사지휘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검사장들 또 전국의 고검장들 다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거의 뭐 100% 거의 같은 의견으로 이 수사지휘권이, 이번에 내린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검사장들은 다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자진해서 나가라는 이야기고, 나가지 않으면은 징계에 붙여서 감찰을 해서 징계에 붙여서 검사직을 파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달에 취임을 했나요? 작년 12월 달에 취임했죠.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몰아내기입니다. 추미애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이 있다. 뭐 대권 욕심도 있고 서울시장 욕심도 있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친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임명권자의 뜻이 없으면 못합니다. 임명권자는 추미애 장관의 임명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윤석열의 임명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뜻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쳐내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묵인 혹은 암묵적 지시, 간접적 지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죠. 자,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느냐, 이 정황이 하나 놓은 게 있죠.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서로 먼저 보고를 했다.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오케이 해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것이다.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조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어떤 물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본인이 그것은 뭐 정보 제공자 보호 차원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축출이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가 배후에서 협력을 하고 치밀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다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 총장을 퇴임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을까? 불과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했죠. 처음에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시켰고, 그리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에 1년 전에 앉혔습니다. 앉히면서 우리 윤 총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뢰를 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1년 사이 아닙니다. 그 작년 7월에 임명하고 나서 한 2달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조국 일가를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은 그렇게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눈밖에 났을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10개월 동안 그 진퇴 문제를 놓고 거치 문제를 놓고 시달리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이 끌끌어올까? 끌끌어져서 내치려고 할까? 저는 한 4가지 이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 그 소식은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법조인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상당히 화를 냈다.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를 문재인이 하니. 왜 그러냐면은 조국을 시켜서 이른바 국정과제 1호죠. 그때 그 검찰개혁을 조국을 시켜서 완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 비슷한 성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국을 시켜서 검찰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는데, 이 조국을 검찰총장 윤석열이 계속 수사를 하니 노발대발했다. 그런 말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거다. 윤석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노무현 문재인처럼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그 딱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국을 만신창이가 되니까, 조국이 만신창이가 됐죠. 뭐 지금 아직은 뭐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만신창이가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죠. 유재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가까운 그 사람을 겨냥을 해서 감찰문마 사건을 또 수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인이 형이라고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세상을 많은 송철호 울산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파헤치니 본인이 송철호 시장을 한번 출마시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해서 막 했는데, 그걸 하니 또 감정이 안 좋은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전반적인 개인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거 아직 미완성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이것은 수사가 잠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임종석 비서실장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일단 이거는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라인 자산운용이나 신라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 딱불 시간에 소개해드린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은 이 전 대표인 이혁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속말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혁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걸로 보입니다. 이혁진이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다가 낙선이 됐죠. 그리고 그때 12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수사를 계속하기에 따라서는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쳐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밑에 딱 앉혀놨죠. 딱 중간에서 이 제동을 걸게 하기 위해서 앉혀놨습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목적이 뭐냐? 윤석열 내치라는 목적. 저는 검찰의 인적 물갈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찰을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검찰 간부들을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 1월 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자천성 인사를 당했고, 또 이번 달에 다시 또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있어서 뭐 또 자천하고 뭐 하겠죠.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있는 한 지방으로 자천을 했던 이 특수통들, 또 윤석열 사단, 이 검사들이 언젠가는 복귀할 것을 노리고 호시탐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고검차장으로 자천이 됐던 그 한동훈 검사장,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부산 고검으로 윤석열 그 총장이 순천을 갔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 이런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때 아마 이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윤석열 사단을 확실하게 쳐내고 뭐 나중에는 또 이성윤 뭐 검찰총장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일단 윤석열은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공수처 발족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조만간 출범하는데 이 기간이 정권의 호위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 임기 말로 갈수록 고위공직자 비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뭐 다 감춰주고 이런 등이 막 쏟아져 나오죠. 또 정권 주변에, 권력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설치를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를 한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는 다 공수처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이 공수처장이 뭐 정권에 입맛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공수처장이 선별해서 수사를 하겠죠. 권력 주변의 수사 같은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오더라도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공수처로 넘긴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냐.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수가 있는데 두 권력기관이.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검찰에서 윤석열이 그대로 버티고 있고 또 그 휘하 그 검사장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전국이 어디 있든지 포진해 있으면은 검찰이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또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윤석열을 쳐내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뭐 지시까지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추심, 추미애의 마음이 곧 문심이다. 문재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지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어떤 대답을 내려올지 아니면 더 버티기를 하다가 이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